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6,400달러, 이더리움 3,490달러 플러스 4%, 에이다,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모두 다 플러스 전환입니다. 비트코인 7만 개 선물 마진 거래 청산으로 전체적인 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낮아진 코인 가격, 여기 엘살바도르 나이프 부텔릭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고래들, 개인들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는 조금 잠잠해졌고요. 하지만 강력한 하락 이후에는 며칠 정도는 조정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포함해서 알트코인들 추가 현금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한 번에 다 매수하시면 안 되고 5분할, 10분할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39.9%, 어제에 비해서 0.1%만 상승했고 히트맵만 봐도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풍부하게 진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 마진 거래하던 자본들이 7월 이후 대량 청산당하고 알트코인으로 전체적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인 알트코인들 시초군 이더리움부터 폴카다, 도지코인, 솔라나까지 상승률이 좋죠. 솔라나는 이번에 기관들이 추가로 매수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다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숏 포지션이 대량 청산되면서 가격이 재급등을 한 거고요. 마진 거래 청산의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달이는데 우리처럼 비트코인이나 알트 현물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크게 펀드멘탈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진 거래 자본들이 추가적으로 이번처럼 알트로 더 들어온다면 알트코인의 상승력은 8월 알트 상승장보다 더욱 좋아지는 거고요. 하지만 시총 작고 펀드멘탈 약한 코인들은 현금 풍부한 선물 마진 투자자들의 선택을 현재로서는 못 받고 이렇게 빨간색 들어왔죠. 이번 히트맵에서 비트코인 제외하고 빨간불 들어온 코인들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이후에도 상승 동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인 알트코인들 위주로 9월에는 코인 투자 더 유망해 보이고요. 올해 1월의 경우하고 현재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9월 14일 미국 CPI 지수 발표하고 단기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미국 인플레이션 유지표는 이미 4월 5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려먹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선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FOMC 미팅 이후에 테이퍼링이 할지 안 할지가 관건인데 파월 의장 연임이 9월이나 10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파월 의장도 빠르게 테이퍼링하고 주가 떨어지고 코인 가격 하락해서 민심 먼저 잃을 필요 없고요. 연임 확정되고 파월 의장이 노련하게 테이퍼링 하면 되고 만약에 연준 의장 민주당 새로운 인사로 교체가 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비둘기 온건파적인 성향이니까 주식 코인 시장 모두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미국 증시도 미국 노동절 끝나고 개장을 했는데 전체 지수 모두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 지난주 꿋꿋이 상승하던 나스닥도 장 내내 크게 반등은 없었고요. 무엇보다 미국 델타 변이 확진자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한국도 1일 확진자가 2,000명대로 늘어났고 미국은 30만 명, 지난주 20만 명대에서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늘어났죠. 델타 변이로 지난주 고용지표 나쁘게 나오고 현재 미국 경기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미국 주택 가격이 너무 급상승하다 보니까 9월에 테이퍼링 선언할 수 있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18.7%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급등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혼조세로 끝이 났고요. 이번 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하고 계속된 실업 청구 건수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이미 청산으로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크게 주식시장처럼 무리는 없을 듯 보이고요. 코인 전문가들이 이번 폭락 이후 어떤 이유 때문에 코인 가격이 폭락했는지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처럼 코인 가격이 폭락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다음번 폭락도 우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더 높일 수가 있죠.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가장 정확한 원인은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선물 미결제 약정이 커진다는 것은 선물 투자자들이 선물을 롱으로 할지 숏으로 할지
거래를 안 하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건데, 스테이블 코인 양이 늘어난다는 것과 선물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투자자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미결제 약정이 커진다는 것은 현물 투자하는 것보다 선물 투자로 수익이 더 좋기 때문이고요. 시장이 탐욕 심리가 강하다. 탐욕 지수가 계속 높아질수록 일시에 폭락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프에서 보면 4월에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가 올타임 하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4월 10일 미국발 인플레이션율 리스크로 코인 가격 폭락 전에 뉴스에도 리플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역대 최고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가장 높은 수치고요. 이번에도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 다음에 4월에도 코인 가격 폭락하고 5월 비트코인보다는 메인 알트 코인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수치는 이번 폭락 이후 8월 초 수준으로 다시 재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결제 약정 수치가 무작정 높다고 코인이 단기에 폭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8월에도 급격히 높은 수치가 20일 이상 유지는 되었지만 수치가 쌓이고 쌓이면서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가격이 이번에 일시에 하락한 것입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는 10월이나 11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작용할 듯 하니까 영상이나 공지로 계속 알려드리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에 급락은 했지만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가격 하락과 동시에 주황색 개인 투자자들과 파란색 고래들은 모두 코인을 대량 매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코인을 일시에 매수한 것으로 그래프 수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특히 개인들이 추가로 진입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48,000달러, 49,000달러에서 분할 매수하다가 이번에 대량 매수 진행한 거죠.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후로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더욱 좋을 수가 있다 하는 뜻이고요. 특히 이번 조정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코인에 장기 투자하는 코인 홀더들이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4, 5월 코인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기는 했지만 코인 홀더하는 비중은 훨씬 더 낮았고요. 하지만 이번 하락장에서는 차트에서 보듯이 팔지 않고 홀딩하는 코인 투자자들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강해졌다는 의미고, 이런 코인 홀더들을 기반으로 코인 가격이 충분히 재반등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월크레멘터 코인 분석가는 이번 하락장을 투자자 활동이 강화되고 레버리지 투기꾼들이 제거된 건강한 조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코인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여전히 레버리지 투기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청산이 나오고 레버리지 비중 확 줄이고 갈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현재 좋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더라도 분할로 조심해서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의회도 암호화폐 법정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상자산법 통과한 이후 우크라이나도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코인을 보유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불가리아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정부가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국가죠.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코인 법적 지위 인정은 코인을 엘살바도르처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아직은 없다고 하고, 코인을 보유하는 정도 선에서만 합법이다 인정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엘살바도르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달러화의 가치에 따라서 자국 내에 화폐 가치가 크게 변동이 오고, 또 미국이 달러를 많이 풀면 풀수록 우크라이나나 엘살바도르 보유한 달러의 가치, 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인 법정 화폐 인정하는 국가들 더욱 많을 듯 하고요. 그리고 미국 베스트뱅크에서는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미국 은행으로 연방준비제도 패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은행이 되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연방 공인 코인 투자 은행으로 당좌 예금 계좌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판매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요. 암호화폐를 팔고 사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업비트 이용하는 거와 다를 바 없지만 코인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한국으로 치면 민간 은행에서 보관을 담당해 주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코인을 보유할 때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코인의 해킹, 코인의 소실,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 미국 연준에서 보장을 해주는 은행에서 이렇게 코인 보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국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리고 베스트뱅크에서 코인 보관 가능한 암호화폐가 8가지로 이 8가지 코인만 현재 일시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하다 하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일반적으로 페이팔이나 로빈후드 모두 다 거래되는 코인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카르다노, 파일코인, 오키드, 알고랜드 코인 또 추가되면서 암호화폐 매매와 보관 기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